584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추가 행사로 신선한 재료와 인기 있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8월 4일 일요일, 폭염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 떠나신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시장으로 보면 지금 이제 비수기라고 합니다. 이 거래량이 7월, 8월 달 정도 떨어지는 시간, 혹서기 더운 날씨도 있을 거고요. 또 휴가로 많이 떠나기 때문에 이 도심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없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 이걸로 이제 밥을 벌어 먹고 사는 또 생태계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폐업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이슈들을 소개해주는 서인주 팩토리,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들,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6주인가요? 계속 지금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지방 아파트, 이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 형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광주는 일부 지금 소폭으로 좀 거래가 좀 늘어나거나 좀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사실 보면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말 신문들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신문에서 이제 관심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 금리 기사입니다. 이 미국 금리 지금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 미 연준에서 한 9월 달 정도의 하락, 좀 빅스텝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한은의 금리, 한국은행 금리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추석 전후, 또 좀 늦으면 연말, 또 내년 상반기에는 좀 금리 좀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부동산 시장의 또 심리로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좀 예의주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말 이 미국 금리 인하를 했었죠. 9월 초 미 연준에서 8회 연속 동결을 한 겁니다. 계속 지금 이제 동결, 이게 이제 고용도 봐야 될 것 같고 물가도 봐야 되죠. 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5.25 그리고 5.50%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또 고용, 물가 이제 이런 것들 다 보고 가는데, 우리도 사실 미국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한국 금리는 미국에 비해서 이제 2% 아래로 계속 이제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이 3.50% 우리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인하 가능성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9월달 좀 이른감이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이제 좀 내수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이제 기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계 대출이 또 늘어나면 또 주택 시장이 또 가열되는 측면, 특히나 서울 수도권, 또 지방이 또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냉탕과 온탕 사이에서 금융당국, 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줄지가 좀 관심 포인트 같은데요.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 미분양도 많아지고 있고, 공급 물량도 지금 광주는 좀 많아졌습니다. 좀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광주 부동산 침체 이거 좀 장기화되면서 거래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 거래 절벽 시작됐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거의 안 팔리고 있고, 거의 몇 달째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집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집주인들 애타는 그런 마음들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거래해주는 공인중개사 휴폐업도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그리고 상가, 이 토지, 단독주택, 전원주택, 시골 땅은 더 안 팔리죠. 광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시골, 이 전원주택 단지들도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집을 내놓은 지가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싸게 내놔도 외곽 지역은 거래 자체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농지법도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방은 안 되고 있어요. 광주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여파들이 좀 더 크게 된 것 같은데, 이 공인중개사들도 거래를 해야지 중개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휴폐업자, 이 신규 창업자보다 많이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폐업하는 데가 공인중개사도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사무실 보면 부동산 사무실인데 임대를 내놓는 그런 매장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워낙 일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 임대료도 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택배 알바를 하든가 뭐 배달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 생존을 위한 자영업의 한 축에서 이 고용 시장에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때 최고의 자격증이다라고 했던 공인중개사 인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응시자 수도 시험을 보려고 하신 분들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서 쓰는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진.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기자들도 기사를 막 쓰는 게 지금 이제 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이제 인공지능, 그죠? AI 생성형 AI 이런 게 도입돼가지고 보도자료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금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 판사, 뭐 이게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은 앞으로 시대에서는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라질 직업에 속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인중개사도 이제 사실 그런 축에 하나로 좀 속하지 않겠느냐. 현재 데이터로 보면 6월 기준으로 휴폐업, 광주에서 휴폐업 매장이 이제 47곳, 개업은 17곳. 그러니까 이제 문 닫는 곳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게 이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 상반기 휴폐업은 261명.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지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260여 명이 문을 닫았다. 전년 대비했을 때 한 6%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거 뭐 원인은 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자영업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 상가들은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죽을 쓰고 있는 상황.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광주는 이제 중대형 상가가 15%, 소규모는 9.2%. 그러니까 상가가 잘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방 상가. 토지 거래도 37%가량 줄어들었다. 거래가 안 된다. 예. 참 이런 상황들이네요, 실제로.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지금 2020년에는 9,000명 가까이가 시험 영시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800명, 그러니까 이거 한 3,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장롱면허도 많은데 실제로 이거 풀어내려고 하려면 또 능력도 좀 돼야 되죠. 예, 이 말빨도 있어야 되고 영업력도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 광주 전남의 이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 이 거래 절벽이 공인중개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그 흐름으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일찍 일어났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네요. 조금 이제 더운 날씨다 보니까 중간에 잠도 깨기도 하고 약간 좀 잠 설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일찍 일어나서 좀 밀린 신문들을 보다가 여기 좀 이제 대한민국의 건설사 중에서 시공 능력 평가를 했어요. 시공 능력 평가를 보통 7월 달에 합니다. 시공 능력 평가라는 거는 이제 그 기준 자체로서도 이제 관공서에 들어가는 이 사업 레퍼런스가 좀 될 수 있죠. 이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수주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건설업계 지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큰 회사죠. 큰 회사. 거래도 공사 수주도 많이 하고 기술력이라든가 안전성, 자본력, 대외, 신인도 이런 거 다 평가해서 하는데 되게 보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데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는 측면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등은 삼성물산입니다. 야, 이게 삼성물산. 광주는 거의 없죠. 아파트 대규모 사업단지 하면 애매한 브랜드 들어서 아파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를 봤더니 삼성물산 이 몸집이 32조입니다. 여기 11년 연속 1등입니다. 삼성은 삼성 전자 거 사업만 해도 공장 짓고 그런 것만 해도 좀 먹고 살기가 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지방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21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매출. 그래서 이 1등은 이제 압도적인 삼성물산, 2등은 현대건설 18조, 작년보다 3조 정도 시공 능력 평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은 광주는 굉장히 많아요. 힐스테이트, 웬만하면 다 힐스테이트 불러서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랜저에서 이제 소나타 같은 좀 느낌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너무 많아서 이제 광천 재개발이 하이엔드 브랜드 DH 여기 이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좀 들어와봐야지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삼성물산, 현대건설 압도적인 1등, 2등 차지하고 있습니다. 3등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18조, 4위는 현대엔지니어링 여기 10조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매출은 2,500억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엔지니어링도 이 브랜드죠.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브랜드 같이 쓰다 보니까 지주택,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현장에서 이 아파트들 힐스테이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주는 초창기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5위는 DLENC 9조 5천억. 예. 여기 이제 그 신가 재개발, 그 사업단을 하는 아쿠로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죠. 이제 요 이슈가 좀 걸려 있는 회사입니다. 빅5,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ENC, 요것이 빅5다. 거의 변함없이 이제 하고 있고, 이제 6위, GS건설, 요것도 상당히 큰 회사였는데, 작년에 이제 철근 지하 주장 무너지고 순살자이 좀 원명을 썼었죠. 그래서 좀 6위로 좀 밀려났습니다. GS건설.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상무 센트럴 자이 GS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7위는 포스코, 8위는 롯데도 좀 유동성 위기를 좀 겪고 있죠. 지금 하는 사업장이 광주로 치면 중앙공원 롯데 시그니처 이 사업장이 좀 미분양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좀 돌아갈지 모를 것 같은데 유통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룹사 자체에 좀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롯데는 좀 흔들흔들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8위 롯데건설이 8위입니다. 9위는 SK 9위가 SK뷰 이 브랜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주목받고 있으면 좀 뜨고 있는 그런 회사 같습니다. 10위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브랜드를 쓰고 있죠. 현대산업개발 한 2, 3년 전부터 광주에서는 철거 무너지고 사고 나고 화정동 아이파크 또 하면서 6명, 7명 돌아가시고 전국적인 난리 잇따라서 나면서 브랜드 평판이라든가 이미지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새롭게 이제 하겠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철거 현장 철거 더 깎았더라고요. 새롭게 해줄 것 같은데 아무튼 1등부터 10등까지 대한민국 시공 능력 평가를 했을 때 가장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 10개 회사들 이렇게 뽑아봤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ENC, GS건설, 포스코, 롯데, SK, 현대산업개발 순으로 대한민국 건설사 순위가 나타났다. 자, 이제 이 소식은 한번 이제 데이터 한번 참고를 해주죠. 우리 아파트 거래, 부동산, 광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전남도 같이 봐야겠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미분양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체감하시기에 문자 메시지만 봐도 알 수 있죠. 날마다 할인 분양, 뭐 마이너스 피, 계약 조건 변경, 잘해주겠다. 와라. 계약해라. 서비스, 뭐 혜택 많이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싼 게 비지떡이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그렇더라. 광주 이제 미분양 물량은 6월 기준입니다. 1720가구. 중공업 미분양 광주는 270가구.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경기도 대구가 9,000에서 10,000세대 정도 이 미분양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2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좀 제대로 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국토부 신고할 때 좀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신고하는 것도 있죠. 영업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미분양이 많게 되면 뭔가 좀 문제 있다, 결함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숨겨놓고 우호적인 데이터 나중에 또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전남 미분양은 광주보다 좀 많은데요. 3,731건, 중공업 미분양은 1,354건. 이 중공업 미분양이 약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다 적고 이사까지 했는데 비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의 요인이 되는 거죠. 약성 채권, 채무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거를 완판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도 하고 뭔가 서비스도 주고 혜택도 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광주의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주택 매매 거래 한번 살펴볼까요? 주택 매매. 집값이 이제 미분양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광주 집값은 더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광주 시민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피. 할인 분양 15%, 9천만 원 1억 5천? 그럼 계속 기다리다 보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 심리죠.
예, 그래서 이제 주택 거래량, 이 광주는 6월 기준으로 1,410건이 이제 거래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 18.6% 가량이 줄어들었다. 이 계절적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이사철도 아니죠. 가을, 봄 이사철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좀 여름 그 시즌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남은 1,850건, 전월 대비해서 1,961건, 한 5% 정도 이제 줄어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살려고 하는 수요는 있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사이 수요 사이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근데 광주가 이제 하반기, 올 하반기부터 이제 물량, 입주 물량 자체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들고 내년에도 사실은 많이 좀 새롭게 이제 입주한 아파트 물량들은 줄어듭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법정관리 부도도 많이 나왔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안 짓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년 후는 이제 입주 물량은 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집값은 나중에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 반면에 또 정반대로 해석하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아파트 너무 많은데 무슨 소리냐. 집값은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상승론, 하락론 두 개의 시선들이 이제 교차를 하고 있는데 100% 누가 맞다. 누가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방송 하고 뭔가 좀 하나라도 배워보려고 일요일에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날 이렇게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튼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날것으로 가능한 날것으로 제 생각들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방송 남기니까요.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